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호영 대표, 남궁학 대표와 함께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죠. 바로 현대사료입니다. 최근 사료 관련주가 주식시장의 핫테마로 급부상하면서 또 관련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죠. 특히 현대사료는 그동안 그야말로 또 경이로운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21일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이 두 국가는 세계적인 밀 생산국입니다. 이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옥수수, 소맥, 대두 가격은 각각 연초 대비 31%, 43%, 26% 오른 상태입니다. 사료 관련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한데요. 근데 조금 특징적인 것은 현대사료만큼은 이 21일 날 모두 사료 관련주가 상승할 때 홀로 점상을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카나리오 바이오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는데요. 이 이슈로 이날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사료는 급등 후에 하락하면서 또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골든벨이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매수할 시기는 아니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곡물값이 이제 급등하면서 사료 곡물 섹터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특히 현대사료가 그중에서 가장 크게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현대사료는 최근 한 달 새 저점 대비 약 1000%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급등에 따른 그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대량 매도 가능성까지 고려해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역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변동성이 큰 구간으로 다소 위험한 시기로 보여지고요. 그 저점에서 미리 매수하신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 이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 또 비료 관련주뿐만 아니라 음식료주 전반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현대사료처럼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지금 접근하기 좋은 섹터 혹은 최선호주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저는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농기계 쪽으로 좀 더 시각을 확대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 관련주 중에 대동기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농기계들이 이른바 농슬라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농지 피해는 이제 농지 자체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개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농기계의 수요는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북미 지역에서 농기계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농기계 수출액은 13억 달러 규모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약 10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이때랑 비교하면 1년 새 3억 달러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대동기어는 국내 1위의 농기계 업체 대동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효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궁학 대표님은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국순당입니다. 국순당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약주 생산 전문 업체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통주뿐만 아니라 와인 사업까지 진출을 했고 조리퐁당, 바밤 등 콜라보 제품 출시를 통해 MZ세대까지 소비자층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제품 가격 인상에 따라 수익성도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제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스마트팜 업계의 선두주자인 팜에이트 지분 투자 중으로 스마트팜 관련주로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다방면에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1,000원 이하로 조정 시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목표 가격은 13,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9,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코스모화학입니다. 최근 코스모화학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상승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네, 주가를 먼저 살펴보면 작년 8월 24일 23,150원으로 고점을 찍고 이제 1월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1월 28일 11,500원 부근 저점을 찍은 뒤 이제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4월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7일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포항공장 착공식을 열고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라인 건설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핵심 연료인 코발트를 납품하고 있는 코스모화학과
코스모 신소이드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무근이라는 정정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정부가 폐배터리 관련 법안 마련을 통해서 폐배터리 관련 신사업 육성에 힘을 쏟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1일 폐배터리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준 코스모 화학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드디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노후된 2차 전지를 활용한 폐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기차용 2차 전지는 에너지 밀도 감소 문제로 7에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2차 전지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계속해서 활용도가 커질 것이고요. 계속해서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지금 전기차들 대부분 이제 배터리 교체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제 새로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데 이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폐배터리를 활용하면서 좀 더 이 배터리 가격도 낮출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이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분명히 진짜일 겁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남궁학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일 주요 이슈가 됐었던 폐배터리법 추진설, 이게 사실 전일 상승 모멘텀이었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바로 부인을 하면서 이런 법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면서 오늘은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보통 이런 기사가 나오면 급락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성만큼은 진짜로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코스모 화학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앞다퉈서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폐배터리 관련주 내 탑픽 종목도 궁금한데요.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분 의견이 통했습니다. 한마음으로 이지트로닉스를 선택해 주신 이유 또 들어봐야겠죠? 네, 이지트로닉스는 전기차와 수소차, 통신장비, 그리고 폐배터리, 방산 차량 등 다양한 성장 산업에 전력 변환기기를 개발해 공급하는 업체로 주 고객사인 현대차 등 국내 전기 상용차 세계 기업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을 개발해 현대자동차와 실증 사업을 진행했으며 2024년 이후 양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두산 중공업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이 바뀌었죠. 이 새로 단장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또 오름세를 나타냈어요. 그렇습니다. 전일 사명 변경을 하면서 좀 더 임팩트를 좀 만들어가려는 모습인데요. 일단 전일 사명 변경하면서 변경 상정한 이슈 이외에도요. 최근에 새로 들어설 정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탈원전 정책을 또 탈피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러면서 관심이 집중이 되었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거기다 전일 인수위에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과의 논의 끝에 현행 원전 설계 수명 만료일을 2년에서 5년 전까지 해서 5년에서 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로써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가스터빈, 그리고 수소, 해상풍력, 소형 모듈 원전을 핵심 산업으로 성장 산업으로 이제 육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과 디지털, 그리고 폐자원 에너지화 등의 신사업도 발굴하며 사업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중인데요. 이제 새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를 예고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 원전과 수소 사업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새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으로는 2만 원부터 2만 2천 원 구간에서 중장기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파이브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